대치동을 향한 칼끝. 대형 유명 입시 학원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킬러 문항 등을 매개로 사교육 대형 업체에서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라는 비판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세무조사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국세청이 불시에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시대인재, UA 등 유명 대형 학원들이 동시에 일시에 세무조사를 받은 겁니다.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국세청은 확보하려 나섰습니다. 입시업계 관계자, 과거에도 사교육 이슈 있을 때 세무조사했는데 이번 비정기 조사는 MB정부 이후 처음이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자,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미 변호사님, 이번 세무조사는 어떤 목적입니까?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언급이 나온 이후에 불시에 시행된 세무조사인데 정기 세무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탈세와 관련된 제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탈세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예, 제보가 없이 세무조사를 단행했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국세청이 모를 리가 없는데 탈세 제보가 없거나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이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부과 처분하는 것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존재하고 한번 세무조사를 해봤는데 드러나는 사항이 없으니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과세 부과 처분을 한 것도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보면 국세청이 나름 탈세 제보를 받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 같은데 이권 카르텔과 이 탈세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권 카르텔 형성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현금 수수가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세무조사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세무조사는 언뜻 상당히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기왕 세무조사에 나선 이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면 충분히 응징해야 하고 이를 넘어서서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그 전모도 밝히는 세무조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거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특히 대치동 유명 학원가로 상징되는 사교육 업계가 킬러 문항을 마케팅 포인트로 앞세우면서 과도하게 사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현금 결제 등을 이루어지면서 여기서의 이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가 적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제보가 국세청에 들어온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통적인 세금 탈루 방법인데 정법전. 저희는 뭐 카드 안 받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5% DC 하면서 쓱 신고하는 거. 뭐 의혹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애가 둘인데 수능 5번 봤단 말이에요. 수능 전문가 집안.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시대인재 잘 모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시대인재 저런 거 학원 보니까 옛날 대치동 생각도 나고 저희도 대치동 보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학원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나 어떻게 결제되는지 현금으로 결제되는지 카드로 결제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뭐 세금 신고 정확하게 잘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국세청이 무섭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불법적인 그러한 게 그 탈세 행위나 탈루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동의한다. 현장 혼란 생각보다 안 클 것이다. 킬러 문항을 만든 건 교육당국과 평가원이다. 거기에 사교육은 대응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메가스터디 회장의 입장은 이거군요. 공교육 정상화에도 동의하고 킬러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유발했다라는 것은 영향 안 클 것이다. 네. 그러면서도 킬러 문화 우리가 만들었냐, 니들이 만들지 않았냐, 약간의 억울함. 뭐 킬러 문항을 물론 만든 거는 당연히 그 평가원에서 만들지 무슨 입시학원에서 이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킬러 문항을 이제 만든 뭐 이런 그 입시 또 출제 관련자들과 어떠한 그런 뭐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학원에서 또 근무하게 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또 모 보도에 따르면 또 출제에 들어간 뭐 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도 또 스카웃의 대상이 되고 사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정보가 독과점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그런 노하우에서 비롯된 이런 그 사교육에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난데 사실 그 영향을 미친 건 맞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이번에 문제된 이런 킬러 문항 배제는 그 손준 회장은 그 손사탐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 사탐 고 선생으로 그런데 이제 손 회장 이야기대로 이것이 킬러 문항에 배제되더라도 그래도 뭐 그 수능을 준비하는 고3생들에게도 큰 혼란은 없을 예. 것이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네, 이러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수험생들 전체에게 혼란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비판과 지금 메가스터디 회장의 견해는 완전히 다른데 킬러 문항은 아주 1% 소수 상위권의 변별력일 중요한 문제이지 전체 수험생들에게 혼란은 없을 것이다라는 메가스터디 회장의 주장과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좀 상반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조사 당하고 있잖아요. 세무조사 때문에 그런 지금 뭐 것이다. 손 회장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혼란이 있다 그러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현장에 혼란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 보고 나서도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세무조사까지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실제로 뭐 손 회장님이야 직접 당장에 지금 강의는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고3 수험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이 반발하니까 여기에서 정부가 부담을 느꼈던 것이고 세무조사 바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중국 욕은 하면서 중국의 통치 방법은 따라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세무조사가 보복 조치 아니냐? 보복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 조치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보복 조치성이 보인다. 뭐 당연히 세금 탈루는 막아야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는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년 뒤, 법에도 4년 뒤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년, 10년 뒤에 이렇게 장기적 플랜으로 가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당장 이번 수능부터 적용하라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중국이냐, 세무조사 보복 조치 아니냐라는 의견, 전재현님. 좀 너무 그거는 이제 과도한 이 좀 발언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중국을 민주당은 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중국이 뭐 어떤 거는 좀 문제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일사천리로 되는 건 아니고 이 지금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뭐 신혼이시라서 입시생을 둔 이런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입시생인 자녀도 없고, 대치동 학원가를 지금 아마 경험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대치동 학원가를 좀 경험을 해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대치동 학원가가 사실 대기업화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또 큰애 키울 때 대치동 학원가를 갔었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대기업화되고, 그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수능 결국은 이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결국 다시 이제 대치동 학원가로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가 굉장히 기업화되고 있다는 것이 몇 년 만에 제가 체험해 본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몇 년 사이에 정말 급성장한 그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원들에서 당연히 이런 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어떤 제보가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는 그 세무조사를 하는 게 이게
공정과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중국식이라고 좀 폄훼하는 것은 좀 그것은 저는 그러니까 과도한 발언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중국을 존중하는 거는 완벽하게 중립외교적 측면인 거고요. 중국 통치 방식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중국을 옹호해서 하는데 이걸 비판하냐, 이 논리는 안 맞는 게 중국의 통치 방식이 반민주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반민주적인 것은 사실 극혐한다 수준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고요. 중국에만 있는 공수처법을 만든 게 이게 공수처법 같은 게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중국에만 의미는 있어, 중립외교의 중국에만.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국에 있는 중국 씌울 필요가 이러한 없어요. 공수처를 네. 가지고 네. 만든 게 이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네. 중국을 항상 존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두 분 저 방송 끝나고 중식당 한번 가셔서 좀 깊은 얘기 한번 아니, 나눠보시죠. 저는 회 먹고 싶습니다. 회 드시려고. 예. 회도 좋고, 그렇죠? 네. 중식당도 좋고, 일식도 좋고, 중식도 좋고. 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 피해가 없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